한 팀이 산으로 향하는 사이 또 다른 팀은 갱도로 발길을 재촉한다. 갱 내부는 옛 모습 그대로다. 옛날에는 이제 항구에 이제 채광한 것을 이제 실을 나르는 문방경도 있어요. 열악한 환경 역시 마찬가지. 흘러내린 지하수로 질펀한 바닥은 몹시 미끄러웠다. 게다가 춥고 습도가 높아 입김이 나올 정도. 갱에선 두툼한 옷차림이 필수다. 일단 최고점까지 갑시다. 여름에도 15도, 겨울에도 15도. 그러니까 여름에는 춥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러죠. 이때 탐사 팀원의 눈에 무언가가 포착된다. 망치로 광석을 깨뜨려 확인해 보는데. 정윤우 씨, 이거 봐요. 광대 있잖아요, 여기. 스카른 데가 색깔이 다르죠. 뭐 흰색이고 뭐 검은색이지. 이건 석회암이고 옆에 부분에 까맣게 나오잖아요. 아연이 집합된 광채를 찾아내는 것이 이들의 목표. 20년 경력의 김태영 씨는 단번에 아연석을 가려낸다. 보이시죠? 이렇게 육안으로 보시거나 이렇게 두드려 보시면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아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칼라로도 구분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깨의 신선한 면을 보면은 강물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 보면은 요 색깔도 흰색은 석회암이고, 요거 이제 검은색은 이제 우리가 찾는 이제 아연 광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은 이제 검은색이 긁으면은 광석을 긁거나 갈았을 때 생기는 좋은 색은 좋은 열쇠가 되는데 섬아연석은 황색을 띈다. 도금, 합금 등 용도가 많은 아연은 전량 수입해 쓰고 있는 실정. 그런데 최근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국내 재생산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광채가 발견된 위치에 줄자를 이용해 폭을 재는 탐사 팀원. 3.5m. 됐어. 광채가 확인된 곳은 탐사 이후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시추 작업을 벌이게 된다. 지금 이렇게 길이를 왜 이렇게 재보시는 거예요? 아, 우리 여기 올해 그 시추라고요. 시추라는데 기본적으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쪽으로 최소한 4m 이상 돼야 되고 옆으로는 5m 돼야 되는데 공간이 어떤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 광채가 발견된 막장에선 시추기 자리 마련을 위해 발파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인부들은 발파 위치에 구멍을 뚫는 이른바 천공 준비로 분주하다. 이게 장기인가요? 네, 그렇지. 이게 자감기라고 앞에 돌 뚫는 거죠. 이게. 64세 나이에도 40kg의 차감기를 번쩍 들어 작업을 시작하는 전동아 씨. 금세 매캐한 분진으로 가득한데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작업에 열중이다. 그러던 그가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위치가 높아 힘에 부쳤던 모양이다. 쏟아지는 지하수에 차감기의 반동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고된 일. 하지만 지친 기색을 찾아보기 힘들다.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됐어요, 어째. 되게 시끄럽잖아요 작업장이. 아, 그래도 내 사업을 하되 보람이 있으니까 자꾸 하는 거지. 나 이게 천직이라고 천직. 왜요? 아, 근데 어려서부터 그냥 배운 일이고 네.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남자들이 하는 일이네, 이게. 남자들이 하는 일. 진짜 남자들이 하는 일이죠, 이게. 소음과 분진, 낙석 사고의 위험 속에서 평생을 광부로 살아온 이들. 직업성 난청으로 애를 먹고 있는데도 이곳을 떠나기가 쉽지 않다. 일을 배우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어떤 작업이 제일 좀 고되고 좀 힘들다 뭐 그런 작업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게? 아직 고된 거는 모릅니다. 우리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합니다. 천공 작업은 한 막장을 뚫는 데만 무려 4시간이 걸렸다. 다행히 안전하게 작업을 마쳤다. 오전 11시, 마침내 천공이 끝난 막장에 장약 작업을 위해 발파팀이 투입됐다. 막대를 이용해 구멍 깊숙이 화약을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폭발물을 다루는 만큼 긴장감이 감돈다. 이거 하나 맞추셔야지. 장약하는 화약의 개수는 암석의 단단함에 비례한다. 한 고동? 됐어요. 됐어요.
안반이 초반에 암석이 좀 강할 때는 예. 화약을 기존에 보다도 한 개씩 더 넣고 그다음에 세일층이라든가 안반이 연약했을 때는 화약을 적게 넣습니다. 발파선을 연결할 차례인데 전선을 단번에 2로 잘라버리는 유종태 씨. 그가 선을 연결하러 가는 사이 미끄러운 바닥 탓에 겨우 화를 면한 취재진. 그런데 유 씨는 보지 않고도 발파선을 잇고 있었다. 배운 게 근데 뭐 딴 게 할 게 배운 게 근데 선 연결까지 무사히 발파 준비를 마쳤다. 서둘러 대피를 지시하는 화약 주임. 자, 끝났으면 자 철수하세요. 저기로 가서 선 봐서 나오세요. 위험 요소를 없앤 뒤 막장을 빠져나가는데 현장 감독이 이들을 잡아 세운다. 저 앞에 안 나갔죠? 저 앞에 있고 없지? 왜? 아이 그걸 어떻게 믿어? 가서 발파 경계 양쪽으로 해야지. 빨리 와. 나가서 저 몇 분에 하냐면은 40분에 할 거야. 통행로를 차단하라는 지시에 따르는 팀원들.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통행할 경우에 큰일 나는 그 발파 사고가 날 수가 있어. 그래서 양쪽으로 꼭 발파 경계를 세요. 여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예, 발파 장소로부터 우리가 한 200m 정도 아주 안전하게 굴곡된 곳이지만은 그래도 발파의 진동이 폭음이 크기 때문에 좀 안전한 한 50m 이상의 거리를 더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발파하는 겁니다. 드디어 발파가 진행되는 순간 발파! 하나, 둘, 셋. 안전거리까지 굉음과 진동이 전해질 만큼 폭파의 위력은 대단했다. 발파는 성공리에 끝이 났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또다시 위태로운 작업이 시작되는데 낙석될 만한 부석을 정리하는 일로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부석을 따는 일 자체가 아찔한 순간의 연속. 하지만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진동이 해가지고 암석들이 균열이 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운반하다가 낙석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부 다 낙석 제거 난 후에 운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수 중장비가 동원될 차례다. 왼쪽에 핸들이 달려 있어 운전 방식이 독특한 이 장비는 폐석 운반에 사용된다. 좁다란 갱도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중장비. 노련한 운전 솜씨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느새 발파 장소에 다다른 중장비 기사. 무거운 폐석을 싣는데도 거침이 없다. 단번에 폐석 더미를 퍼올리는 데 성공한다. 포진을 할 땐 동료들이 신호수가 돼준다. 이렇게 폐석을 싣고 쓸모없는 빈 막장으로 이동해 옮겨놓는 것이 이 중장비의 임무. 간신히 움직일 만한 공간에서 전후진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늘 사고의 위험이 뒤따른다. 수시로 동료들이 따라붙는 건 그 이유에서 이날따라 갱도가 좁아 계속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제 굴이 좁으면 예. 어려운 점이 많고 넓으면 이제 하기가 좋지 이제 여기. 지금 좁아요 여기가. 아, 이 기계를 운영하기에는 좁아 많이 좁아 지금. 빨리 치고 빨리 끝나고 빨리 쉬는 겨. 그게 기계 고장 없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제는. 이게 식구를 벌어먹이는 거지 이게. 식구를 벌어먹이는 거라고 이게. 한편 오전에 헤어졌던 지표지질 탐사팀은 입산에 앞서 걱정이 태산이다. 이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험하네. 험한 산세에 난감해진 대원들. 요 옆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길은 없는데요. 일단 올라가야 돼요. 이게 그나마 여기가 제일 좀 나은데? 여기 아니면은 다 옆에 보셨죠? 절벽인 거다. 예상대로 초입부터 갖가지를 뜻한 절벽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심해. 간신히 절벽을 기어올라 오늘 일정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일단 올라가서 정리해가지고 우리 요번 타는 거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예전에 지질 조사한 거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틀린 부분을 갖다가 체크를 하자고. 등산로가 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완만한 경사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간신히 사고를 면한 막내 남혁 씨. 이번엔 나뭇가지가 그의 발목을 잡는다. 지질 탐사에선 비일비재한 일이다. 길도 없는데 이렇게 가파른 길을 이렇게 올라가세요? 예, 우리 지질조사는 주로 암석을 따라서 암석이 어디 있냐가 암석이 바로 우리 지질조사하는 사람의 길입니다. 굉장히 가파른 길인데 위험하지 않아요? 예. 아, 위험해도 그 암석의 어떤 특성을 알려면은 위험 무릅쓰고 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들의 임무 역시 아연 광채를 찾는 일. 광채를 쫓다 보면 천길 낭떠러진 경우도 적지 않다. 위험하니까 지금 여기 지금 코끼리가 시행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봐. 7, 80도의 경사면에서도 힘겹게 광석을 확인하는 이들. 산악장비도 없이 매달린 모습이 위태롭기만 한데 광채에 대한 기대는 공포마저 있게 한다. 광채 하나 찾았어? 찾았어. 광채가 아니고 던질 때야? 강화돼. 기대는 빗나갔다. 절벽에서 한참 씨름을 벌였지만 아쉽게도 광채를 찾지 못했다. 강화돼. 광채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없으면 아쉬워요. 그게. 그렇지만 또 있겠죠, 어딘가에. 힘드세요? 예? 이제 힘드세요? 아이, 좀 늙어가잖아요. 남혁 씨 빨리 가자. 진도가 너무 늦어. 빨리 가자. 마음이 바쁜 팀장은 앞장서 가는데 팀장님 왜 이렇게 빠르세요? 저분요 30년간 그 조사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아침 새벽 4시 되면은 산에 올라 다니시는 분이야. 도사예요, 도사. 우리는 저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후배의 안전을 위해 선두에서 길을 안내하는 팀장. 네,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혁 씨에겐 쉽지 않은 길. 급기야는 발을 확 딛고 말았다. 많이 까졌어? 예, 뭐라고요? 피가 나. 네? 머리에 피가 나는데. 왜요? 다쳤어. 남혁 씨 많이 다쳤어? 별로 안 나죠, 피도. 피는 별로 안 난다. 아, 이 낙엽 때 좀 미끄러져가지고 조금 돌 부딪혔어요. 광채를 찾기도 전에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나마 작은 부상이길 천만다행. 잠시 후 무언가를 발견한 순 팀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절벽으로 향한다. 망치 같은 거라도 좀 두고 가세요, 그냥. 그냥 올라오세요, 그냥.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예, 동쪽으로 25도예요. 후배들의 만류에도 고집을 꺾지 않고 지층 구조를 확인한 뒤에야 올라오는데 팀장님 위험하지 않으세요? 아, 예, 상당히 좀 미끄럽네요. 지금 특히 오늘은 그런데 물기 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게 지층이 잘 발달돼 있어 다행입니다. 한 광석 앞에서 발길을 멈춘 탐사팀. 드디어 아연 광채를 지시하는 지층인 석회암이 발견됐다. 염산을 뿌려 다시 확인해 보는데 이곳 어딘가에 광채가 있다는 뜻. 광채를 쫓는 탐사팀의 손길이 바빠진다. 이게 귀암청이잖아. 석영맥이야, 귀암청이야. 석영맥 같아요, 이거. 석영맥이야. 광채를 찾아 숨 돌릴 틈 없이 탐사를 벌이는 이들. 이곳 지형을 파악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하필 이때 GPS가 무용지물이다. 이게 골짜기가 너무 심해서요. 이게 크게 골짜기잖아요. 위성이 안 잡혀요, 지금. 465에다가 지형도와 실제 지형 사이엔 차이가 있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중요하다. 인공위성으로부터 좌표를 수신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얘가 워낙 또 강원도고 계곡이 좀 깊은 관계로 지금 위성이 1개 내지 2개 정도 계속 잡히고 있어서
어떤 거의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위치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위치 파악이 이제 됩니다. 이제 4개 잡혔네요. 겨우 수신이 잡힌 GPS에서 위치를 파악하는데 야, 그거 이름이 또 잘못돼 있네. 몽털이야. 이거 500밖에 안 되는데. 490이야. 아니 500인데 지금. 아니 지금 우리 여기 와 있잖아. 오늘 지금 바람이 항상 불어서. 지형은 잘 보란 말이야. 첨단 장비만 믿었던 김 씨. 선배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다. 이게 고도계를 쓰면은 기압차가 심할 때는 한 10m, 20m 막 벌어지거든요. 이게 잘 안 맞아요. 그 중간중간에 보정을 해줘야 돼요. 보정을 안 해주면은 이게 사람 눈으로 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험한 산세에도 휴식 한 번 받지 않고 어느새 산 중턱까지 올랐다. 숨어있는 광채를 찾느라 여념이 없는 팀원들. 어느새 굵은 땀방울이 맺힌다. 탐사 3시간째. 이쯤 되니 베테랑 팀장도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야 거기가 좀 쉬었다 가자. 쉬는 김에 점심을 먹기로 한 팀원들. 가방에서 준비한 김밥을 꺼내는데 그냥 김치랑 이날따라 김밥이 독특하다. 야, 김밥 쌀이다 나 이래가지고 어떡하냐. 아, 이거 참. 이 뭐야 이거. 이게 얼마나 좋냐 이렇게. 에이. 이 썰이 써야지 뭐. 시장이 최고의 반찬이라고 달랑 김밥 한 줄에 김치가 전부지만 탐사 뒤에 먹는 밥맛은 남다르다. 이렇게 1년의 절반 이상을 산에서 지내다 보니 웃지 못할 일화도 적지 않다. 조사를 하려고 이제 그 망치로 이렇게 탁 그 뭐 자리를 정돈했단 말이야. 그 갑자기 땅벌이 막 탁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손에 쏘이고 이마에 쏘이고 막 머리에 쏘이고. 그 산돼지가 한 마리 하고 새끼들이 5마리 가는데 나는 그 한 8분흥선에서 바삭 엎드려 있었습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갔는데 상당히 좀 겁이 났었습니다.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광채를 찾아 나선 가운데 이거 좋다. 신 차장이 드디어 순도가 높은 아연 광채를 발견해냈다. 이건 거품이. 이런 돌은 지금 일반인들 보기에는 그냥 돌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돈이에요. 돌이 아니라 돈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 상당히 뭐 잘 이렇게 눈여겨 보고 가면은 내가 돈 얼마치를 밟고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기쁨도 잠시 정상을 코앞에 두고 사고가 터졌다. 내려갈 수 있겠어요? 낙엽에 굴러떨어진 손 팀장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다리는 안 아파요. 지금 걸을 수는 있는 거예요. 한번 걸어보세요. 걸어보세요. 후배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정상으로 향하는데 다 왔습니다. 정상까지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조사 지역 내에 그 최상위층이 어떤 지층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후 3시 정상에서부터 다시 탐사가 시작된다. 하산은 입산보다 더 큰 위험이 뒤따른다. 이미 한 번 부상을 당한 남혁 씨. 긴장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떨린다. 이때 어디선가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마침내 훌륭한 광채를 찾아낸 탐사팀. 게다가 광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저 광채 막 여기서 시작된 광채 또 하나 있거든. 큰 거. 네. 그게 지금 절로 연결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거하고 저쪽으로 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저 위에도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잡아. 지표에서 발견된 광채도 정확한 폭을 제외한다. 줄자를 놓기가 무섭게 광채 연장 부분을 확인하러 가는데 그 밑에 흙을 파가지고 그 광석이 있는지 확인해. 시추할 때 지하 하부에 얼마나 있는지 그걸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폭이 얼마나 되는가. 지표 노드 폭은 얼마인데 지하에 가면 얼마가 될 것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지표에 있는 폭을 재야 되죠. 의림짐작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32m요. 그래. 지형경사는 지형경사는 50도야 50도. 연장 부분까지 찾고 잠시 긴장을 놓친 사이 신 씨가 그만 미끄러지고 만다. 우여곡절 끝에 내려온 산 아래 시원한 폭포가 이들을 맞는다. 숨가빴던 10시간 동안의 탐사. 고생한 만큼 성과도 컸던 하루다. 넘어지나요?
광채도 일단 확인을 하고 해서 오늘 탐사하는 데 있어서 일단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고요. 오늘 코스가 의외로 좀 힘드네요. 경사가 좀 급하고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한편 갱 안에서는 탐사 작업이 한창인데 공교롭게 시추 방향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여기서 당기면 요 위치가 맞아요. 지금 여기가. 그리고 요 중간 지점이라는 게 참 애매한데 그 중간에서 당기면은 여기야. 중간에서 당기면 1m, 1, 2m 네, 한 2m 한 50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방향을 측정해 논쟁을 일단락짓는데 탐사에선 정확함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네, 방향이 그 조금만 틀어지면 한 10도만 틀어져도 100m 가면은 한 30m, 40m 차이가 납니다. 방향을 잘못 설정해 버리면은 그 자체가 돈을 한 뭐 수천만 들여서 한 작업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연 광채를 찾아 갱 내에서만 3km 이상 탐사를 벌인 이들. 이번엔 가장 난 코스가 기다리고 있다. 수직에 가까운 나무 사다리를 타고 올라야 하는 상황. 500여 개의 계단을 다 오르자 숨이 턱까지 차오른 정연호 씨에게 선배들의 퇴근이 이어진다. 너무 섹스 끌지 말고 옛날에 뭐 300m도 사다리 타고 다니는데 최고층부인 해발 430m 지점. 불규칙한 광채의 특성상 상층부까지 꼭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의외의 장소인 이곳에서 순도가 높은 섬아연석이 발견됐다. 마침내 갱내 탐사팀도 아연 광채를 찾아낸 것이다. 좋은 광맥들 이렇게 발견하시게 되면 어떠세요? 고생하셔서. 아주 좋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막 금광으로 따지면은 막 노타칙해서 노다지하죠. 우리나라에만 쓰는 것도 한 1년에 수입하는 것이 저 정광이라고 하는데 정광을 한 130만 톤 정도 수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개발되면은 그런 수입 대수가 상당히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쪽이 좀 나은가요? 운 좋게 광채의 연장부까지 발견하는데 요 다 광석이죠 이게. 이쪽도 좀 넓어지네.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탐사팀. 국내 유일의 아연 광산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갱내 탐사 역시 큰 수확을 올린 하루였다. 그 시각 불을 밝힌 또 다른 막자. 갱도가 유난히 좁아 더디게 진척되던 폐석 정리도 어느새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시추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잘한 돌을 치우는 건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이것으로 8시간 동안의 고된 작업도 마무리된다. 오늘도 하루 무사히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다치지 않고 무사히 이제 끝났구나. 전쟁 같았던 하루도 끝이 나 이제야 얼굴에서 여유가 묻어난다. 배고픔 때문에 시작한 광산일. 그렇게 하루하루 이겨낸 세월의 힘은 그들을 진정한 광부로 만들었다. 내 힘이 있을 때까지 좋으니까 일이 좋으니까 하는 거지. 자기가 일이 좋아서 일이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건 일이 아니고 고생이고 한데 난 일이 좋아서 하니까 내 일이라 생각하고 내 천직이라 생각하고 하는 게 좋은 거지 이게. 술밥 한 사람은 천하없어 저걸 지금 먹고 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뜨뜻하고 1년 내내 16도에서 18도니까 이 맛을 궁금한 사람은 돈을 떠나서 못 떠나 주거든. 막장. 그 삶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승리를 거둔 이들. 우리는 그들을 이 시대 마지막 광부로 기억할 것이다.